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 제7강 한류란 무엇인가? 구조주의에서 본 한류 시간입니다. Structuralism 구조주의는 20세기 초 주관주의와 개별 인간에 주목하는 실존주의 existentialism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됩니다. 해서 구조주의는 실존주의에 반하는 객관주의를 표방하고 객관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문화 구조를 대립항, 바이너리 오포지션스로 파악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입니다. 인도의 사회 계급은 4단계로 나뉩니다. 승려 계급인 최상위 브라만, 왕족, 귀족, 무사 계급인 크샤투리아, 농민, 상인, 연예인 계급인 바이샤, 최하위 천민 계급인 수드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회 계급은 순결하다, 순결하지 않다라는 대립항, 즉 이항 대립 구조로 파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상위 브라만은 순결하고 최하위 수드라는 순결하지 않다라는 대립 구조입니다. 해서 수드라 계급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결한 계급이고 브라만 계급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순결하지 않은 계급이 됩니다. 북미 지역에 아주 재미있는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풍 신화입니다. 남풍은 비할 데 없이 거칠고 강한 아주 무서운 바람입니다. 이 남풍이 한번 불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생명체들은 용기를 내서 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우리 이 남풍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남풍을 잡읍시다. 하고 결의를 합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곧바로 남풍을 잡으러 출동을 합니다. 마침내 그 거친 남풍을 사로잡았습니다. 누가 잡았을까요? 바로 홍어였습니다.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바다에 사는 홍어가 남풍을 잡은 것입니다. 생명체 대표들은 사로잡은 남풍을 재판장에 세웁니다. 너는 왜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어? 긴 시간 수기를 마치고 재판관들은 판결을 내립니다. 이틀에 한 번만 부는 조건으로 너를 석방한다. 참 바보 같은 판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잡은 남풍을 이참에 제거해버리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대대손손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남풍은 풀려났고 이후 남풍은 이틀에 한 번씩만 바람을 불게 되었답니다. 프랑스의 사회 인류학자이자 구조주의 철학의 선구자인 레비스트루스는 이 같은 북미 지역의 남풍 신화를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대립항으로 구조화합니다. 거칠은 적대적 자연과 그렇지 않은 인자한 자연의 대립구조. 이것이 바람이 분다, 바람이 있다, 유화, 바람이 안 분다, 바람이 없다, 무화, 대립항을 이룹니다. 이런 과정이 결국 홍어로 귀결됩니다. 자, 왜 홍어일까요? 왜 많고 많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바다에 사는 홍어가 남풍을 잡게 되었을까요? 홍어, 사진에 나와 있는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은 사진만 봐도 홍어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홍어가 존재합니다. 홍어가 있습니다. 한자로 있을 유. 그런데 홍어의 옆모습을 한번 보시죠. 매우 얇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한자로 없을 무. 다시 말해 홍어는 위나 아래에서 볼 때는 크고 존재하지만 옆에서 볼 때는 얇아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홍어에게는 유와 무가 한 몸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적대적 자연, 인자한 자연, 바람이 있고 없고라는 대립항이 홍어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비스트로스가 구조화한 북미 지역의 남풍 신화입니다. 여기서 신화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추가 조건, 신화는 추상성에서 구체성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풍 신화는 적대적 자연, 인자한 자연이라는 추상성에서 홍어라는 구체성으로 진화해 갑니다. 이 그림은 레비스트로스의 남풍 신화 구조를 원형해서 한류의 신화 구조를 그려본 것입니다. 문화 제국주의는 본래 문화 침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국가나 사람들은 이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문화 제국주의적 문화 침투를 경계하는 대표적 방어 기제 가운데 하나가 스크린 커터제입니다. 우리 문화 콘텐츠가 지금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화에 대한 스크린 쿼터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태가 됐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유용한 방어 기제로 스크린 쿼터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화 다원주의는 이와 상반된 입장입니다. 문화의 다원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외국 문화에 대한 너그러움, 수용의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해서 남풍 신화의 적대적 자연 자리에 문화 제국주의를 놓고 대립항인 인자한 자연 자리에 문화 다원주의를 배치해 봅니다. 그러면 문화 제국주의는 경계해야 할 찬바람이다. 추울 때 우리는 목을 움츠리게 되죠. 추위를 경계하고 방어하기 위해서이죠. 문화 다원주의는 경계할 필요가 없는 찬바람이 아니다로 2단계 대립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찬바람이다, 찬바람이 아니다 라는 2단계 대립항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류라는 글자로 귀결이 됩니다. 홍어의 위치에 한류가 오는 것이죠. 홍어가 바람이 있다 없다를 내재하고 있듯이 지금의 한류도 대립항인 찬바람이다, 찬바람이 아니다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즉 경계와 수용이라는 두 개의 대립항이 한류 안에 그대로 내재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에 내재된 경계와 수용의 밸런스가 깨질 때 거친 저항의 움직임, 즉 반한류, 혐한류, 염한류, 항한류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레비스트로스의 남풍 신화 구조를 원용할 때 한류는 분명 신화입니다. 그렇죠? 다만 아쉬움이 하나 남긴 합니다. 추상성에서 구체성으로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홍어처럼 한류가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데 여전히 추상성 그 자체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한류가 신화라고 고집을 합니다. 왜? 신화 구조에 관한 주장이 레비스트로스의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그림은 프랑스의 철학자 롤랑 바르트가 주장하는 신화의 의미 생성 과정을 보여줍니다. 기호 동그라미 3은 기표 동그라미 1, 시니피안과 기의 동그라미 2, 시니피에로 이루어집니다. 기호 동그라미 3이 또 다른 기의 B를 갖게 될 때 동그라미 3 기호는 기의 B의 새로운 기표 A가 됩니다. 동그라미 A가 됩니다. 이로써 새로운 기호 C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시 기호 C가 또 다른 새로운 기의 양괄호 1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를 신화라고 합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움직임이 프라이미벌 숲, 즉 원시 숲 상태, 카오스의 상태였던 1990년대 드라마와 같은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동그라미 1 기표가 되고 경계해야 할 외국의 문화 조류라는 동그라미 2 기의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차가운 한류, 차가운 한류라는 동그라미 3 기호를 탄생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한류의 1차 의미화 과정이죠. 경계의 뜻이 내재된 기호 동그라미 3, 차가운 한류가 문화 수입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경계에서 수용으로 급전환되면서 이것이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구나. 우리도 이런 걸 수용해야지 라는 새로운 기의를 갖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류라는
단어, 한류란 언어, 기호, 동그라미 C가 탄생을 합니다. 이것이 한류의 2차 의미화 과정입니다. 시간이 흘러 문화 수입 사람들이 아하, 이것이 글로벌 시대 문화 경쟁력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여기서 출발해 그들도 자국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조적인 다양한 작업들을 모색할 때, 다시 말해 기호 동그라미 C 한류가 글로벌 시대의 문화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기의를 갖게 될 때 이를 한류의 3차 의미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롤랑 바르트는 이를 신화라고 하지요. 한류는 신화입니다. 현대의 놀라운 신화입니다. 신화는 영웅의 업적을 기립니다. 그렇다면 한류 신화의 영웅은 누구일까요? 신화학에서는 인류에게 유익한 혹은 의미 있는 발명이나 발견을 한 사람을 문화 영웅, cultural hero라고 부릅니다. 한류의 문화 영웅,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케터입니다. 해외 마케터, 불모의 땅에 한류의 씨를 뿌리고 오늘의 한류를 일궈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원거리 교역, 롱 디스턴스 트레이드 참여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들로부터 한류가 시작됐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기적 본성이 오늘의 한류 신화를 낳았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13강 한류의 생성 요인, 산업적 요인, 유통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한류학 원론편, 한류란 무엇인가, 역사학에서 본 한류, 진화생물학에서 본 한류, 복잡계에서 본 한류, 철학에서 본 한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류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한류의 생성 과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TV의 등장과 드라마가 방송됩니다. TV와 드라마에 얽힌 초창기 이야기들이 소개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실은 외추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아셨죠? 그래야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